미분계수 1단계, 이번 시간에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런 fx 그래프에서요, 기울기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점이 2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점이 2개 있어야 두 점 사이에 서로 변화량을 비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점 하나가 이렇게 a, fa, 하나가 b, fb라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한번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x 증분분의 y 증분으로 구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x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분모에 넣고 y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분자에 넣어야 됐죠. 자, 그러면 x 증분을 우리는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델타 x라고 표기를 하고요. y 증분은 델타 y라고 표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기호를 보면 x 증분이구나, y 증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델타 x분의 델타 y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델타 x는 x 좌표 길이의 차이로 구했었죠. 그래서 b-a가 되겠죠. 이 식에서는. 그리고 델타 y는 함수값 길이의 차이로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fb-fa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한 식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보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래 적어놓은 식 b-a분의 fb-fa 이 식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같은 색끼리 같은 모양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b끼리 그리고 a끼리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 모양을 기울기의 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이따가 배울 미분계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기를 해두시고 암기를 정확하게 해두시길 바랍니다. 기울기 꼴로 맞추려면 모양이 같은 게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위아래.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fx는 4x-3에서 x가 2에서 5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 뭐라 그랬어요? 두 점의 기울기. 지금 2에서 5까지 변할 때라고 했으니까요. 2,f2랑 5,f5 실제 그래프상에 저 위치에 찍혔는지는 모르지만 임의로 저렇게 점 2개를 찍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점 2개가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를 x좌표 길이, y좌표 길이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2, 5, 그리고 f2, f5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두 점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로 구할 겁니다. 그래서 델타 x는 어떻게 돼요? 5에서 2를 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델타 y를 구할 때도요, 중요한 거 f5, f2 그러니까 같은 색깔끼리 위치를 맞춰줘야 돼요. 5가 먼저 나왔으면 f5가 또 앞에 먼저 나와야 되고 2가 나중에 나왔으니까 f2가 뒤에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위치, 모양을 꼭 맞춰줘야 됩니다. 자, fx가 4x-3이었으니까요. 그 x에다가 5랑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정답은 4가 될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이번엔 fx가 이렇게 2차식이 나왔는데 1에서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다. 그렇죠?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1에서 2까지. 그래서 2-1. 자, 물론 1-2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위에서 분자에서 위치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모에 2-1이었으니까 분자도 f2-f1 이 모양의 위치를 맞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fx가 x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요. 거기다 x에다가 2랑 1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정답은 7이 나올 겁니다.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아까 그래프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번에도 기울기를 구할 건데요. 이번에는 궁금한 게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졌어요. 자, 여러분,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겠죠. 저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면 될지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해도요, 점 하나만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기울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점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처럼 b, fb를 일단 찍어 놓고요. 아까처럼 x 증분분의 y 증분 해서 a, fa랑 b, fb의 평균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평균 변화율이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점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해도 일단 점 2개로 기울기를 구해놓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잘 보세요.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요. 리미트를 이용할 겁니다. 극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배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자, 극한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점 B를 A로 보낼 거예요.
자, b를 a로 보낸다. 지금 x좌표에 b를 a로 보내는 거예요. b를 a로 보내니까요. 저 점도 저 분홍색 점으로 쭉 따라서 내려오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렇게 b가 a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점점점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로 수렴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함수의 극한을 활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해놓고요. 두 점 중에서 한 점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그 점으로 쭉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b를 a로 극한을 이용해서 보내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접선의 기울기,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바로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아까처럼 b, fb 다시 찍어놨는데 이걸 b라고 안 잡고 a 플러스 h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잡은 점 A에서 h만큼 떨어진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a 플러스 h로 잡아놔도 아까 구한 것처럼 똑같이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분모가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h에서 a를 뺀 만큼이 증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분자는 어떻게 돼요? fa 플러스 h에서 fa를 뺀 만큼이 y 증분이 되겠죠. 자, a 플러스 h끼리 모양을 맞춰주고 위치도 맞춰주고 그리고 a끼리 위치와 모양을 맞춰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바뀐 거는 b가 a 플러스 h로 바뀐 거밖에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똑같이 극한을 보내주는 겁니다. 어떻게? 아까는 b를 a로 보냈는데 b가 a 플러스 h로 바뀌었으니까 이번엔 a 플러스 h를 a로 보낸다. 똑같아요. 그냥 b가 a 플러스 h로 바뀌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 a 플러스 h를 a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럼 저 점이 그래프를 따라서 쭉 내려오겠죠?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점점점 내려와서 접선의 기울기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그래서 평균 변화율식을 만들어 놓고 극한을 이용해서 점점점점점 한 점으로 극한을 보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미분계수식을 두 개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저 위에 있는 식에서 우리가 보통 b라고 안 적고요. 저 b 부분을 x라고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a, fa랑 x, fx. 왜냐면 b라고 적는 것보다 우리가 x라고 적고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더 익숙해서 그래요. 자, x라고 적어주면 저런 식이 되겠죠. 물론 b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식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분모가 a 플러스 h 마이너스 a 하면 a끼리 없어질 거 아니에요. a 마이너스 a니까요. 그래서 분모는 h만 남고요. 그리고 리미트에서도 a 플러스 h를 a로 보낸다는 거는 결국에 a끼리 지우고 나면 뭐예요? h를 0으로 보내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식을 정리하고 나니까 모양이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는 똑같다는 거. 똑같은 데서 출발했다는 거.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고 극한을 보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미분계수식 두 개를 우리는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원하는 것 둘 중 하나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미분계수는 이렇게 f'a라고 표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f'a라는 기호를 보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분계수 f'a. 자, 이 부분 다 필기를 하고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기 다 하셨으면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fx는 4x에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x는 3에서의 미분계수 뭐예요? f'3을 구하라는 얘기죠. f'3 어떻게 구합니까? 점 두 개를 일단 찍어야 되겠죠. 하나는 3,f3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x, fx라는 임의의 점을 하나 찍어두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까 b, fb라고 했었다가 b 대신에 x를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자, 이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평균 변화율을 구하듯이 x-3분의 fx-f3. 자, 위치, 같은 색깔끼리 위치를 맞춰준다. 모양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리미트. 저 임의의 점을 내가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은 점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x를 3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함수의 극한 문제잖아요. 자, 어떻게 됩니까? fx가 4x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4x-4 곱하기 3이니까요. 뭘로 묶을 수 있습니까? 4로 묶을 수 있겠죠? 4로 묶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분자 분모에 x-3이 생기잖아요. 아, 이거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0분의 0꼴이죠? 그래서 인수끼리 약분을 해주고 나면 정답은 4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fx는 x세제곱 더하기 2x예요. 1,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미분계수라고 그랬죠.
미분계수 f'1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미분계수 어떻게 구했어요? 일단 점 두 개를 잡았어야 됐죠. 자, 점 하나는 1,3이었다 그랬고 나머지 점 하나는 일단 임의의 점을 잡아둡니다. x, fx 이렇게 잡아둬도 되는데 제가 방법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x로 잡지 않고 a 플러스 h, 지금 a가 1이니까 1 플러스 h로 잡아도 된다 그랬죠. 1부터 h만큼 떨어진 점. 자, 이번에는 이걸로 한번 구해볼게요. 1 플러스 h, f1 플러스 h. 자, 뭐부터 하라 그랬습니까?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을 먼저 구해준다. 1 플러스 h 마이너스 1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자, 이렇게 같은 모양끼리 위치를 맞춰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평균 변화를 잡아줬고 일단 분모를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1 마이너스 1 지워주면 분모에 h만 남겠죠. 자, 이 다음에 f1이 지금 1,3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f1이 3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리를 다 해놨고요. 자, 평균 변화율을 구했으면 어떻게 한다? 리미트. 임의의 점을 미분계수 구하고 싶은 점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임의의 점, x좌표가 뭐예요? 1 플러스 h를 1로 보내줘야 되는 거죠. 1 플러스 h가 1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1끼리 지우고 나면 h가 0으로 가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다음에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fx가 나와 있잖아요. x세제곱 플러스 2x. 자, 저기 x에다가 1 플러스 h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입을 해서요. 얘네를 그냥 다 전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개를 하고 나면 3이랑 마이너스 3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h 나눠줄 수 있겠죠? 나눠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h제곱 더하기 3h 더하기 5가 남는데 h를 0으로 보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정답은 5가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연습 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